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염려 덕에 제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동영상을 녹화합니다. 도형의 방정식 네 번째 도형의 이동 중에서 오늘은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단어는 남아있죠. 마지막 단어는 부등식의 영역이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형의 이동은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게 뭔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제일 처음에 배운 건 평면좌표. 즉 평면좌표는 점을 공부했습니다. 점. 우리 기억하다시피 이제 점은 두 점 사이에 거리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직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 시간까지 원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평면입니다. 이거는 평면을 다루었고요. 지금 오늘부터 하는 거는 이런 점이라든지 좌표는 점이죠. 직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뭐냐면, 자, 이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평행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이동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의 의미를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이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대칭 이동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먼저 평행 이동이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한번 공부해 보면, 여러분 그 교과서 187쪽에 점 P가 하나 이렇게 찍혀 있죠. 이 점 P가 점 P 프라임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했을 때에 새로 생긴 점 X 프라임, Y 프라임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동했느냐면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위쪽이죠. B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했으면 새로 생긴 좌표는 어떤 좌표가 될까요? 자, 말 그대로 보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이게 새로 생긴 점의 좌표 X'이고 이게 Y'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 생긴 점의 좌표는 원래는 이게 X'이고 여기에 Y'이죠. 그래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됩니다. 쉽죠? 그러니까 X 좌표에다가 A, Y 좌표에다가 B를 더해주면 새로 생긴 점의 좌표가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점 XY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는 평행 이동에 대해서 다음 점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했죠. 이건 쉽죠? 제가 다 풀지 않고 짝수 번호만 풀면, 자, 요거 2만큼 이동하면 새로 생긴 점 P'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2니까 3이죠. 여기는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겠죠. 자, 4번 문제도 P'의 좌표가 뭐가 됩니까? 2를 대해주면 0이 되고 3을 대해주면 6이 되죠. 이 두 셈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2번 문제는 뭐냐면 점 P를 옮겼는데 새로 생긴 점의 좌표가 뭐냐면 5,2가 됐어요. 근데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3만큼 이동한 게, 요게 뭐냐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5가 됐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2가 됐어요. 그러면
평행이동하기 전에 점의 좌표는 뭡니까? x 더하기 3이 5니까 x는 얼마예요? 그렇죠. 2죠. y 빼기 1이 2니까 y는 3이 되겠죠. 답은 2,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시면 점 A에 있는 조각상을 점 B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 P 4,0도 이와 같은 방법 A에서 B만큼 평행 이동한 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딘가에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로 평행 이동했을 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합니까?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2,2가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4,8로 이동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점 P가 4,0에 있었는데 얘가 어디로 이동하겠냐는 거죠. 자, 여기서 X축 방향으로 보면 2만큼 평행 이동했죠.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6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4에다가 2를 더하면 6이 되고요. 0에다가 6을 더하면 6이 된다는 거죠. 답은 6,6이 되겠습니다. 이 덧셈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점의 평행 이동을 공부했고요. 이후부터는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이제 표준형이라고 해서 y는 3분의 1 x 플러스 1 또는 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보통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표준형이라고 하죠. 표준형. 근데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일반형의 표현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하는 이런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전체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fxy는 0이다. 이런 표현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여기 x하고 y 있죠. 모든 도형, 직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방정식을 보면 x와 y의 관계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도형 위에는 점이 많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데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입니다.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입니다.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반형을 보시면 x하고 y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식이에요. 그리고 우변은 항상 제로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거를 f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f는. 그러니까 점 x하고 점 y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식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일반형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4번에 보면 이 표준형으로 되어 있죠.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일반형으로 고치라는 겁니다. 이런 꼴로 고쳐보라는 거죠. 네, 이건 뭐 고치면 되겠죠. 한쪽으로 몰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면 4y는 3x 빼기 4가 되죠. 이걸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3x 빼기 4y 빼기 4는 0 하면 우측을 0으로 만들었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이건 2번 어때요? 9를 이쪽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9는 0. 이게 답이에요. 물론 이걸 풀어서
일반형으로 고쳐도 되는데 이대로 두어도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도형의 이동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런 fx, y는 0이라는 꼴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금부터는 도형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f라는 도형이 있죠. 그림에서 f라는 도형이 있는데, 이 f라는 도형을 우리는 f, x, y는 0 이렇게 도형은 모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했죠. 자, 이 도형이 빨간 도형으로 이렇게 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평행 이동을 시켰습니다. 즉 여기 있는 점은 이 P점은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또 여기 있는 점은 또 이런 식으로 다 평행 이동을 한 거죠. 여기 있는 점은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게 여기 있는 모든 점을 다 평행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다 평행 이동한 점의 대표적인 한 점을 우리가 P'이라고 하면, P'이 좌표는 X', Y'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겁니까? A만큼. 이게 이동한 게 뭐예요? X'이죠. 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죠. A만큼, B만큼 이렇게. 그럼 요거를 우리는 Y'으로 한 거죠. 그러면 이 이 관계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X가 뭐예요? X가. 넘기면 X' 빼기 A고요. Y는 뭡니까? Y' 빼기 B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 F, X' 빼기 A가 X고요. Y는 뭐예요? Y' 빼기 B 이퀄 0 이런 식이 하나 나오죠. 바로 이 식인데, 이 식이 뭐냐? 이 식은 이게 X'하고 Y'의 관계식이죠. 이 변수가 이건데, 자, 이렇게 관계식이니까 이 프라임을 떼도 관계없는 거죠. 어떤 변수 둘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관계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F는 관계식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프라임을 떼버렸어요. X 빼기 A, Y 빼기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X'과 Y'에 관한 관계식이 바로 이거죠. 즉 이동된 도형. 여기서 보면 이 F' 이게 바로 F'의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Fx, Y, 0이라는 도형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부호가 바뀌어요. X 빼기 A, Y 빼기 B는 0 이렇게 바뀌어요. 점하고 좀 다른 게, 점은 X 더하기 A, Y 더하기 B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이 부호가 바뀝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면 쉽겠는데, 여러분들 그 원의 방정식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하면은 여기 원의 중심이 얼마예요? 센터가 0,0이고 반지름이 1이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이동해 봅시다. 어떻게 이동하느냐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 원을 전부 다 평행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심도 이동이 되겠죠. 자, 이동된 원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점을 이동했으니까 0,0이 1만큼, 2만큼 이동하면 1,2가 되겠죠. 그죠? 반지름은 평행 이동해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원의 중심이 1이고 2고 1,2이면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얘의 부호가 바뀌었죠. x 빼기 1이 들어갔어요. 자, y 대신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 y 더하기 2가 들어가지 않고 이 중간에 부호를 바꾼 y 빼기 2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도형의 방정식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호 식의 변화를 잘 보시면 원래 도형의 방정식 이거이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예,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은 이 중간에 부호가 x 빼기 a, y 빼기 b로 해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 식이 이렇게 변형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저는 3개만 풀어볼게요. 여기 직선, 포물선, 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 자, 여기 보시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즉 x 빼기 3. y축 방향으로 2만큼, y 플러스 2. 점은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러나 도형은 부호를 바꾼다 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대로 풀어볼게요. 자, x 프라임, 얘가 y 프라임이에요. 이동된 점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죠. 그럼 우리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거죠. 이동된 도형의 점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x가 뭐예요? x 프라임 플러스 3이고 y가 뭐예요? y가 y 프라임 빼기 2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1번은 어떻게 됩니까? 자, 2에 x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x 플러스 3, x 프라임 플러스 3, y는 뭐입니까? y 프라임 빼기 2 더하기 5는 0. 자, 이걸 전개하면 2x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y 프라임, 이게 6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고 5가 있죠. 계산하면 뭡니까? 그렇죠, 9죠. 자, 근데 이제 이게 x 프라임과 y 프라임 관계식이 나옵니다. 관계식이니까 어느 변수를 써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기에 쉬운 변수를 쓰면 되죠. 그래서 x 프라임을 그냥 x라고 쓰고요, y 프라임 y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x 빼기 3 대신에 x 더하기 3을 넣고 y 더하기 2 대신에 y 빼기 2를 넣은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도 3번을 역시 똑같이 풀어보면 바로 이제 풀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똑같은 방법 풀어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 식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y 프라임 빼기 2는 자, x제곱에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x 프라임 더하기 3을 넣습니다. 제곱 빼기 4배에 뭐를 넣습니까? x 프라임 플러스 4, 3 이렇게 넣죠. 자,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 프라임은 자, 여기 보면 x 프라임 3, x 프라임 3 인수분해가 되죠. x 프라임 더하기 3으로 묶으면 x 프라임 더하기 3 빼기 4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는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따라서 y 프라임은 x 프라임 더하기 3 x 프라임 이건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전개하면 x 프라임의 제곱,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플러스 2x 프라임,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뒤에 더하기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 프라임 간의 관계식이에요. 다. 그러니까 프라임은 우리가 익숙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변수 xy로 바꾸겠습니다. 어차피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y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어쨌든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면 된다. 이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넓히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2x라는 그래프를 2x 플러스 4라는 그래프로 평행 이동했습니다. 지금 기울기가 같으니까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두 도형은 이동시키면서 합동이 됩니다. 즉 겹쳐지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 친구들이 여기 그림에 보면 민정이라는 친구가 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도 다 겹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또 얘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켜도 얘랑 겹쳐진다 이렇게 성욱이는 말합니다. 자, 유경이는 어떤 얘기를 말하느냐면 나는 x축 y축 방향으로 모두 평행 이동했는데도 겹쳐졌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유경이가 생각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y 콜 2x라는 그래프 도형을 y 콜 2x 플러스 4라는 도형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결해서 수업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